아, 이거 너무 웃긴데.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나는 지금 홀로 남아서. 제가 좋아하는 조용필 꿈이라는 노래의 한 대사입니다. 오늘은 태풍이 올라와 전 직원이 조기 퇴근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남은 업무가 있어서 좀 더 늦은 시간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창밖을 보니까 건물 벽에 색색깔로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진상으로는 표현은 잘 안 되지만 바로 전광판이 비치는 시시각각 변하면서 전광판의 빛을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그 피해를 제가 보고 있죠. 이제는 밤만 되면 블라인드를 치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삼성동이 뉴욕타임스퀘어처럼 만들려는 계획은 2016년부터 5개 광고 자유 표시 구역으로 지정되었을 때부터 이렇게 전광판이 아주 유행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하나둘씩 유행을 타니 파도 물결처럼 도산대로까지 퍼져서 전광판이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청담동 맥도날드 전광판, 영동대로에서 도산대로 좌회전 신호 대기 시 봤던 전광판은 대부분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후죽순으로 도산대로 횡단보도 대기시마다 전광판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도산대로 건물주들은 모두 다 전광판에 대한 설치를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도 위치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다음은 제가 도산공원 사거리역에서 신사역 방향 대기시에 찍은 사진입니다. 벌써 신사역까지 우측으로만 전광판이 4개가 보입니다. 물론 다 고화질의 영상 광고판입니다. 보통 8층에서 15층 사이에 위치하였고 눈동자만 살짝 올리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의 전광판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옆 건물이 광고판의 시야를 가리고 있지 않다. 마치 높은 나무 옆에 낮은 나무가 서로 경쟁을 하는 것 같은데요. 낮은 나무 꼭대기에 광고탑을 설치하고 보니 높은 빌딩에서는 또 제한을 받고 또 높은 빌딩에 설치를 하다 보니 낮은 빌딩 옥상에 설치가 불가해지는, 이건 마치 누가 먼저 설치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조건이 맞아야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특징은 대부분의 광고탑이 도산대로 기준으로 한강 쪽으로만 많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도산대로 기준 북쪽에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저도 이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신사역 방향 정체가 심하고 유동량이 많아서인가, 아니면 도산대로 자체가 약간 굴곡이 져 있는데 시야 확보가 북쪽이 유리한가, 이런저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도산대로 남쪽 대로변 빌딩에는 별로 설치가 된 것을 많이 볼 수는 없습니다. 전광판 수익은 상당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위치, 신호대기 시간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월 수입이 층대 임대료를 다 합한 것만큼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건물주분들께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전광판 설치하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저도 많이 수소문 해봤지만 전문 업자분들은 거의 안 맡으시려고 합니다. 이게 허가 심의받고 설치함으로 인해서 큰 이득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건물주가 직접 허가 승인받고 다 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그 또한 쉽게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결론, 광고탑은 밤에 눈부시다. 전광판 뒷면의 임차인들은 창문이 없다. 설치비가 만만치 않다. 그래도 설치할 위치가 있다면 해야 한다. 가장 좋은 거는 건물 앞, 뒤 두 가지 면에 전광판을 설치한 건물주도 기대해 볼 만하다 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말 건물 세 채 1타 쌍피가 아닌 3피의 임대 수익 극대화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도산대로의 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